그래도 그래. 여기 떨어지면 여기 컴퓨터. 자, 봅시다. 이 누구 거야? 아니 휴지 가지러 갔어요 우진이가. 아, 예, 우진이가 휴지를 가지러 갔어요. 지금 가져가버려. 자기는 이거 막 툭툭 이러고 있는데 우진이 휴지 가지고 간 거예요. 아유, 네. 우진이 멋져. 우진이 멋져. 그래, 이거는 이렇게 더 이렇게 빨아들이게 더. 약간 덮어놔요. 그리고 이제 빨아들이게 더. 휴지 좀 들고 와줘. 지금 사이버 찾는 거. 자, 봅시다. 뭘 맞아? 자, 쓸 준비 됐어요? 네. 자, 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 탈수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탈수를 영어로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라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하이드라 이 말은 어근상 물을 이제 영어 어근으로 하이드라라고 하거든요. 뒤에 이제 에이션은 이게 될 화자예요. 될 화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D는 떨어뜨려 낼 때 D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물과 관련된 어떤 반응인데 그 물을 떨어뜨리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와 있냐면 알코올이라는 말이 하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저 말 뜻은 뭐냐? 바로 어떤 탄소에 산소하고 수소 이런 작용기가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좋은 논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때 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시키냐? 잘 되고 있죠? 좋았어. 그래. 괜찮아요. 뭐 살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한 번은 그거 내 차가 그 경유차거든요. 경유? 뭐 산지 한 몇 년 됐지? 꽤 됐는데 뭐 벌써 18만 뛰었으니까 되게 오래 탔거든요. 탔는데 이제 차를 처음 탔을 때 차가 경유차인데 그 김선아가 모르고 그거 휘발유를 주의한 거예요. 김선아요. 김선아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김선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아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어떻게 하면서 내가 거기 잘못 휘발유를 주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래서 왜 그래? 그냥 좀 처리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울어? 그냥 그래도 이거 처음 산 거고 비싼 건데 이렇게 고장 나면 어떻게 그냥 뭐 어차피 물건인데 물건 부서지기도 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뭘? 왜? 뭐라고? 그래. 갔다. 그래가지고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선아 그래 그러더니 이제 주변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적절하게 잘 고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고쳐가지고 그냥 됐네 해가지고는 그냥 잘 고쳐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 차 엔진이 날아갔는데. 근데 그게 차 엔진이 뭐가 중요해요? 뭐 사람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고치면 되는 거. 돈이 들 뿐인 거지. 돈과 시간이 들 뿐인 거지.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물건이 깨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물건이 깨지거나 하는 게 만약에 그게 나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런 거면 되게 심각하죠, 그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내 옷을 북 찢는다거나 뭐 이런 거. 진짜 하거나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내 휴대전화를 빼들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깬다던가 그거는 심각하죠. 심각한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툭 이러다가 막 와장창 깨지고 이런 거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뭐 어때요? 알겠죠? 하고 나서 나중에 닦으면 됩니다. 그럼 되죠. 또 저희 또 유주 좋아하지. 유주 좋아해서 지금
유주한테 말해 신경 끌려고 이상한 사람. 자 시름 시집가요. 네? 시름 시집가. 네. 그래요. 자 어쨌건 보자. 자 anyway.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알코올이 이제 요건데 첫 번째 1 이제 반응 개요. 자, 딱 그냥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짜잔. 자, 전형적인 뭡니까? 알코올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OH 있고 그 다음에 탄소에 OH 작용이 있으니까 알코올인데 이때 조건을 어떻게 거냐면 이렇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물이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이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H2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요 H2 얘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코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탈수 반응의 가장 중요한 반응 개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H2SO4에 H2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H2O를 굳이 이렇게 이제 팍 넣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H2O의 역할은 이게 둘이가 대강 섞여 있어요. 자, 이게 H2SO4 이름을 뭐라고 해요? 황산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황산은 사실 100% 황산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황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로 100% 황산을 만들어 놓는다 치더라도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알아서 막 빨아들여요. 수증기를 알아서 빨아들여서 유통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98%까지 농도가 떨어져요. 물을 빨아들여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의 황산도 파는데 근데 이건 very dangerous예요. 아주 dangerous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섞어서 보통 50%짜리 황산을 이거를 팔아요. 이걸 팔아요. 그래서 황산을 쓴다는 건 이거를 사서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기실험실에서 황산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건 요거를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스럽게 H2O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물을 콱콱 이렇게 붓는다라기보다는 황산이라고 하는 거를 전화 주문해서 딱 택배로 받는 순간 거기에 물이 그냥 같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농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섞여 있는 황산 수용액이다. 그래서 이제 얘를 쓸 때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H2SO4라고 쓰고 AQ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맥머리 유기화학 책에 나와 있는 표기거든요. 그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문제마다 이렇게 표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알겠죠? 자, anyway. 그다음 THF가 있네요. THF 이게 뭐죠? THF는 얘는 뭐냐면 뭐 줄임말이죠? 이거 뭐 줄임말이었죠? 바로 테트라 하이드로 퓨렌. 테트라 하이드로 퓨렌. 요걸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산소에 이렇게 고리 구조입니다. 자,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물과 유기 분자를 모두 녹여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 되려면 물질들끼리 만나야 되겠죠. 만나지도 않으면 반응이 돼요, 안 돼요? 만나지도 않으면 반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산이나 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이런 애들은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극성이 크잖아요. 물, 황산 이런 애들은. 근데 유기물질들은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유기물질들은 극성이 작은 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섞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층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다가 기름 넣은 것처럼 층이 분리가 되면 잘 만나질 않겠죠. 그럼 만나질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도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주로 쓰는 용매가 바로 THF예요. 그럼 얘는 이 물도 잘 녹지만 유기용매도 잘 녹아요. 그러니까 이 용매 속에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모두 녹일 수 있는 아주 똘똘한 용매입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용매 중에 하나가 바로 THF예요.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논리 기억하시고요. 갑자기 이게 분자식이 탄소 4개, 수소 8개, 산소죠? 그렇죠? 그죠? 현수가 어떻게 됐어요? 뭐래요, 선생님? 아직 말 못했어요. 아직 말 못했다고요? 네, 저 개무시 당했는데 뭐라 할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요? 무시당했어요. 진짜로요? 이런 물질을 생성될 수 없다면서 저한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물질을 팔잖아요. 파는데 왜? 내가 보내준 거 봤죠? 어떤 건지 알죠? 저 현수가 나한테 질문해갖고 내가 답해준 거 그거. 그 되게 유명한 물질이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아주 유명해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 뭐 HBr 같은 거 이제 첨가 반응 씌웠을 때, 여기 이제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럴 때 이제 뭐 어떤 테크닉이 있냐면 네이버링 그룹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룹 이펙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중결합에 HBr을 집어넣으면 그때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얘보다 얘가 엄청 빨라요. 엄청 금방 돼요. 아주 잘 돼요. 그게 이제 여기는 산소 작용기 때문인데 이런 거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와서 이게 아주 유명한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물질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 없다고 없긴 왜 없어요? 이거 바로 구글에 되게 쉽게 찾아요. 그냥 보고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툭툭 해가지고 에틸 바이닐소 딱 치니까 뭐 1리터 19만 원 바로 뜨던데요? 이게 왜 없어요? 왜 없기는? 그래서 하여튼 얘하고 그러면 얘하고 얘 관계는 이성질체. 무슨 이성질체? 구조. 구조 이성질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하고 원자의 결합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분자식이 같지만 겹쳐지지 않고 구조가 다른 구조 이성질체 관계다. 알겠죠? 아마 학교에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야, 뭐 하여튼 근데 또 뭐 학원 선생님이 뭐랬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우연히 그냥 서칭하다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 참. 네. 무기학 전공하셨어요? 아니 난 무기화학 전공이에요. XRT 전공하시요? 예? 얘는 엑스레이하고 고체 결제 전공이에요. 선생님이 이 석사가 정도가 전공 나왔는데 여기 논문에 계셨다. 나는 석사 과정으로 초전도체를 썼죠. 초전도체가 나의 석사 논문이에요. 진짜요? 유기는 학부 때 조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나 유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 유기화 공부를 하게 됐냐면 그 메가임디에서 유기 교수를 했었어요. 메가임디에서 유기 교수를 한 4, 5년 하면서 거기서 뭐 메가임디에서 내는 메가에서 내는 모의고사도 만들고 뭐 모의고사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거 검토도 하고 검수도 하고 검수위원도 하고 그 강남역에 있는 그 메가 MD라는 메가에서 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선생님. 미티히트 피트 그쪽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냥 학원에서 유기 교수가 모자르다고 그래서 그래서 뭐 일반화학하고 유기하고 무슨 수업 하시려고 그랬더니 저는 아무거나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기 교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그 유기화학을 막 그때 하다 보니까 그때 좀 늘었어요. 네, 그때 들었어요. 이거예요. 봅시다. 뭡니까? 요즘 잘 안 보이죠? 이거. 인터넷에 떴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원래 옛날에 큰 학원에 있을 때 그 큰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이 업체는 다 망했어요. 아마 없어졌어요. 지방 같은 데로 우연히 됐습니다. 선생님 김영 편입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엄청 유명한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냥 내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강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 의외로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네. 난 유기화학 전공은 아닌데 유기화학은 공부하기 너무 편해요. 왜냐면 유기화학은 화학에서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는 체계라서 그냥 뒤지면 유기화학은 있잖아요. 진짜로 유기교재 1도 없이 유기화학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 서칭으로요. 왜냐면 전 세계 유기화학 실험실이 많거든요. 그럼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에다가 그 유기화학 반응을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치면 되냐면 dehydration of alcohol이라고 구글에 한번 쳐봐요. 구글에다가 dehydration of alcohols 라고 딱 쳐봐요. 구글에다가 dehydration of alcohols라고 친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이미지. 네이버는 검색 잘 안 돼요. 네이버는 잘 안 되고 구글로 구글로 딱 치면은 뭐 검색이 쫙 될 거예요. 이미지에 들어가면 별의별 거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기초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반응 뿐만 아니라 거의 노벨 화학상 받을 정도의 유기화학 반응도 구글에 다 있어요. 왜냐? 유기화학은 정돈이 가장 잘 돼 있는 화학이어서 유기화학을 하는 전 지구의 모든 화학과 실험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화학과 실험실에서 자기 실험실에서 뭔 일을 하는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굳이 책이 없어도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자기 실험실에서 하는 얘기인데 거짓말 써놨겠어요? 완전 진짜 써놨겠어요? 진짜 써놨겠죠. 그것만 쭉 봐도요, 공부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유기화학은 사실 교수가 필요 없어. 100% 혼자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기전공은 아닌데, 이제 뭐냐면 우연찮게 수업 준비하다가 막 뒤져보다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연예인 사생활 기사 이런 것만 찾지 말고 구글에서 구글을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요.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그다음 자, 요거. 자, 그래서 요거 테트라하이드로퓨렌은 자, 극성 물질도 잘 녹여주는 유기용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케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 미케니즘.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짜잔. 자, 알코올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누구가 있냐면 황산이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수소는 황산이니까 얘는 강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산이기도 하고 산소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크겠어요? 전자 밀도가 작겠어요? 전자 밀도가 작겠죠? 그럼 내가 항상 주문처럼 얘기하는 거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누가 충분해 보이고 누가 부족해 보여요? 비공허 전자가 충분해 보이고 델타 플러스가 부족해 보이죠? 그러면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할 때 전자쌍을 몇 개밖에 못 가져요. 하나밖에 못 갔죠. 그러면 받는 만큼 내어놓아야 자기 옥텟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 빨간 수소가 1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산소는 형식 전하가 얼마이지요, 가은아? 이 산소 형식 전하 얼마예요? 형식 전하. 1 플러스 그렇지, 1 플러스가 되겠죠. 1 플러스. 자, 그러면 원래 산소는 전기임 송도가 큰 편인가요? 전기임 송도가 작은 편인가요? 산소는 원래 전기임 송도가 크죠. 그럼 전기임 송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내어놓는다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현재 산소가 전자가 풍부해 보여요? 전자가 부족해 보여요? 산소가 전자가 부족해 보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는 전자에 대한 욕구가 더더욱 약해졌을까요? 너무너무 강해졌을까요? 너무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기존 결합 전자쌍 중 하나를 자기 쪽으로 회수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이럴 때 기존 기질에서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화학종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리빙 그룹이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 뭐라고요? 이탈기. 자, 얘는 이름 자체를 너무 잘 지었는데 리빙이라는 뜻이 뭐예요? 리빙이라는 뜻이 안녕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빙 그룹의 뜻은 뭐냐면 기질에서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저분자량의 부분을 리빙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붙어 있었던 요 알코올의 이 산소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얘가 지금 요거라고. 됐죠?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요 탄소 뭐가 되었을까요? 카본케타이온. 오, 그렇죠. 바로 탄소 양이온이 됐겠죠? 잘 결합하고 있던 전자쌍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탄소는 진짜로 주변 결합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럼 형식 전환을 따지면 1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체를 탄소 양이온 중간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필 이 녀석은 주변에 탄소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몇 차 탄소예요? 3차네요. 3차네요. 그래서 3차라는 뜻은 이제 뭔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왜 여기서 물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느냐, 원동력을 2개로 설명하는 거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큰데 현재 형식 전하가 플러스여서 전자밀도가 작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만들어진 중간체가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다. 이게 이제 조합이 돼서 물이 떨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자자잔. 자, 여기 H2O 분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는 어디서 온 녀석이냐면 황산에 섞여 있는 녀석을 얘기합니다. 물에 약간, 황산에 약간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어디선가 얘가 또 있으니까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녀석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슈쇼가 있고 여기도 슈쇼가 있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는 염기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염기입니까? 수소랑 반응하는 게 염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 수소한테 얘가 전자를 이압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결합 전자쌍을 탄소 양이온으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짜잔 되면서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빨간 수소가 염기로 작동한 물에 결합을 하면서 떨어져 나오고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노란색 결합전자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이 산소 그러면 형식전화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형식전화가 1 플러스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 황산에다가 물 섞어서 THF 용매 속에서, 자, 이때 잘 보시면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50도죠. 자, 그럼 잘 봐요. 이게 살짝 가열했다는 얘기죠. 맞나요? 살짝 가열했다는 얘기죠. 왜 살짝 가열했을까요? 왜 살짝 가열했냐면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또 알아두실 건 뭐냐면 이 반응은 자, 텍스트로 쓸 테니까 쓰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그마가 없어지고 파이 결합이 생성되는 흡열 반응이다. 자, 이 말씀 아시겠어요? 시그마가 없어지고 파이가 생성되는 흡열 반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자, 결과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없어지는 결합이 지금 이거잖아요. 요거. 자,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무슨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이죠. 그 단일 결합을 우리는 시그마라 그래요? 파이라 그래요? 시그마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없던 이중 결합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중 결합의 두 결합선 중 하나는 시그마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그마가 없어지고 파이가 만들어졌다. 알겠죠? 그런데 흡열인 건 왜 또 흡열이에요? 흡열인 건 왜 또 흡열이에요? 흡열인 건 왜 또 흡열이에요? 시그마가 없어지고 파이가 생겼으면 되는데 그게 왜 흡열이에요? 바로 시그마가 보통 결합력이 파이보다 조금 세기 때문이에요. 즉 결합력 큰 걸 없애고 결합력 작은 걸 만들어냈으니까 연력학적으로 에너지 상태가 좀 상승돼야 돼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흡열 반응이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고온에서 자발이에요? 저온에서 자발이에요? 고온에서 자발이죠. 그러니까 약간 끓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심하게 끓이면 안 돼요. 심하게 끓이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화학 반응은 심하게 끓일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심하게 온도를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온도를 올리는 건 어디까지 온도를 올리는 거냐면 가능한 온도에서 제일 낮은 온도까지를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더 올릴 수도 있죠. 더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50도에서 되면 60도 돼요. 되는데 왜 50도로 하느냐? 60도, 70도, 80도가 되면 얘네들이 유기물질이잖아요. 그럼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커요? 휘발성이 작아요?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부피 팽창을 통해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올릴 때 유기화학 반응에서는 온도를 올려야 된다면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저온으로 올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기 H2O 아니고 H3O 플러스 아니에요? 돼지 내가 뭐야? 이거. 이건 뭐 왜 그러냐면 자, 결론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게 만들어졌는데 앞에 맨 처음에 여기 뭐가 떨어져 나와 있어요? 황산이 떨어져 나와 있죠. 그럼 이 황산은 저기서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H3O 플러스고 여기는 황산수소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 수소를 다시 쳐서 이 수소가 이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은 어떤 상태냐면 황산과 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황산골과 원래 물골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H2O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2SO4의 역할은 그래서 얘 역할은 뭐겠어요? 황산의 역할은 촉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 저 황산의 질량이 변해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게 되죠. 다시 원래 꼴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얘는 촉매고 그 다음 방금도 현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로 이게 만들어져서 H3O 플러스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곤란한 게 이건 지금 어쨌거나 화학 반응식이죠. 화학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반응 전후에 뭐가 성립해야 돼요? 질량 보존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H3O 플러스라고 하면 앞뒤에 질량 보존이 안 맞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잘 보면 이 H2O가 양론 쪽으로 보면 여기 이 탄소에 수소가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여기 이중결합이 되면서 수소가 하나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H2O가 떨어지면
얘하고 딱 질량 보존이 맞다고. 그러니까 질량 보존 측면에서도 얘를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조금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메커니즘 상에서는 요건데 화학 반응식으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됐다. 자, 그 다음. 자, 됐죠? 자, 그럼 지운다. 줄게요. 에이. 자, 그러면 3 잘 봐요. 잘 봐. 이걸 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잘 봐요. 짜잔. 이렇게 하고 요거. 그 다음 요거. 자, 뭐가 만들어지나요? 뭐가 만들어져요? 아주 기초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아주 기초적인데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둘 다 이게 되죠? 동일한 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제거 반응인데 묘한 거는 이게 어떻게 페어링이 되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선 이 녀석은 알코올이죠. 맞나요?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있으면 자, H2SO4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이죠. 알코올이 있을 경우 산이랑 반응을 해야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저번 시간 직전에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이죠. 이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알킬 뭐라고 불렀어요? 할라이드라고 썼죠? 이 알킬 할라이드는 어떤 조건에서? 염기, 강염기 조건에서 제거 반응을 시켜야 이런 식의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킬 할라이드는 염기랑 그 다음에 알코올은 산이랑 반응시켰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완전 중요해. 꼭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매우 상보적이야. 굉장히 상보적이야. 그래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싶은데 알킬 할라이드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알코올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냐면은 반응 계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기초 유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여기 알킬 할라이드 알코올 하나씩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분자 안에 작용기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해요? 한 분자 안에 작용기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 부분에 산이랑 강력하게 반응하는 작용기가 있다고 쳐봐요. 산이랑 강력하게 작용하는 작용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 애들은 산성 조건에서 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반응하게 될 거라고요. 맞습니까? 역으로 여기서 염기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작용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염기랑 반응을 하면 얘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이 다른 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자 안에 작용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산성 조건에서의 반응성, 염기성 조건에서의 반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질을 얻을 때 서로 다른 조건에서 동일한 반응이 만들어지는 테크닉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기성 조건에서는 누가 될까, 산성 조건에서는 누가 될까를 다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두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약간 상보적일 수 있으니까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됐다. 그러면 자, 지금다. 에잇.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자, 보자. 연습 문제. 자, 뭐 될까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연습 문제 1. 자, 뭐 만들어질까요? 중결합. 그 나온 곳에 자, 뭐 될까요? 시프트랑 제비얼 리어레인지먼트.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왜냐? 자, 우선 이렇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황산에 있는 요 수소한테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전자전달해서 이 수소가 여기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산소는 떨어져 나올 수 있죠. 이탈기로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전자를 가지고 뽀롱 이렇게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탄소는 주변에 수소가 2개가 더 있긴 하죠. 그래서 다시 그려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 요래, 요래. 그래서 여기 노란 탄소가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면 잘 산소가 결합하고 있었는데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난데없이 뭐가 되겠어요? 난데없이 탄소의 양이온 중간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몇 차예요? 1차죠. 1차는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원래부터 뭐가 있어요? 여기 원래부터? 자, 여기 원래부터 뭐가 달려 있어요? 수소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부터 뭐가 달려 있어? 수소가 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혹은 뭐 수소 시프트라고 수소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리어레인지먼트 중 아주 기초적인 예 수소 이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리어레인지먼트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노란색 탄소에 파란색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탄소 상태가 되죠. 그 덕에 덩달아 어떻게 돼요? 이 자리는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돼버리겠네요. 오, 그런데 얘는 몇 차예요? 3차. 얘는 3차죠? 그럼 3차 탄소의 양이온은 1차보다 뭐예요? 1차보다 더 좋으니까 이런 식의 리어레인지먼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양이온이 나타났고 그 덕에 그냥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아까 보여줬던 거랑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H2O가 염기로 작동해서 수소 제거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깜짝이야. 예. 4차 탄소 양이온은 리어레인지먼트가 안 되는데. 예? 4차 탄소 양 4차 탄소 양이온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게 안 되네요. 4차 탄소 양이온은 저기 수소가 여기 4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수소 파란색깔 수소가 응. 탄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아, 탄소가 하나 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돼요. 탄소 이동하는 거. 예. 메틸 시프트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로 그냥 팔을 뚝 떼어가지고 머리에 툭 이렇게 붙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도 시그마 전자쌍이지만 탄소도 시그마 전자쌍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에 뭐 이랬다, 뭐 이랬다, 그러면 이제 팔이 더 무거운데. 저 무거운 팔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소 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메틸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소 이동 속도하고요, 메틸 이동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럼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알킬 그룹이 다 리어레인지먼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킬 그룹 중에서 어떤 게 리어레인지먼트가 잘 되냐 안 되느냐의 순서도 있어요. 순서도 있기 때문에 사실 리어레인지먼트 배우면 사실은 내용이 아주 많아요. 수소만 되는 게 아니고 메탈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시그마는 다 됩니다. 근데 다 되긴 다 되는데 시그마 전자쌍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구조적 방향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꼭 수소냐 메틸이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별의별 게 다 돼요. 뭐 이렇게 그냥 CH3가 아니라 그냥 일반 알킬 그룹이 다 돼요. 메틸, 에틸, 프로필, 뭐 사이클렉실 뭐 가능 전부 다 돼요. 그래서 리어레인지먼트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서는 수소 시프트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 시프트가 가장 기초적인 리어레인지먼트라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말고 뭐 하여튼 뭐 쇼킹 방킹한 거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와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나 뭐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뭐 여하튼 이렇게만. 자, 두 번째는 요거 짜잔 여기에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 끝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카우케타임은 안 나오지 않아요? 자 얘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뭐냐면 얘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죠? 그럼 얘는 여기에 붙어 있는 요 수소 요 수소한테 전자를 바로 줘요. 그럼 얘가 전자를 내어놓고 탄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단계는 얘가 염기가 수소 제거를 하고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고 탄소가 떨어져 나온 이 과정은 단일 단계 반응이에요. 단일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카보케타이온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카보케타이온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양이온과 관련된 리어레인지먼트도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어레인지먼트가 없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수소 하나, 염소 하나가 인접한 게 떨어지면서 이중결합이 뿅. 알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반응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되십니까? 됐습니까?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지울게요. 지울게요. 아, 예, 봤어요. 그다음 학교 선생님이 또 뭐 이렇게 문제 넣은 거 또 얘기해 줄게요. 이거 프린트 있는 문제인가? 아, 이건 없는 건데 프린트에 있는 문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쓰였나요? 자, 그다음 간다. 지운다. 호이추. 자, 두 번째. 자, 뭐 예를 들어 여기서도 저런 식의 황산 넣고 끓인다고 칩시다. 황산 넣고 끓인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이 뭐 돼요? 황산 넣고 끓이면 뭐 돼? 바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또 그냥 이렇게 이중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냥 다 똑같은 미케니즘의 탈수 반응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뭔 얘기를 또 물을 수가 있냐면 반응 속도.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느리겠냐고요.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빠르겠어요? 오른쪽. 바로 어디가 빠르겠어요? 바로 요렇게 반응 속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중간체가 됐습니까? 왜일까요? 중간체가 더 안정하니까. 자, 알코올 탄수 과정에서는 무슨 중간체가 나타나요? 바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중간체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요 빨간 탄소, 요 빨간 탄소, 요 빨간 탄소를 기준으로다가 자, 여기는 그냥 또 다른 탄소가 하나, 세 개, 두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여기는 탄소가 두 개고 수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여기는 탄소가 하나고 나머지 수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타날 카보케타이온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선 요렇게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선 이차 탄소 양이온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선 이렇게 1차 탄소 양이온이 나타날 거라 이런 말이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보케타이온 안정성 누가 안정하고 누가 불리해요? 이렇게 되죠? 차수와 홀수를 안정하죠? 그래서 중간체가 안정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유기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라 중에 헤이먼 포스툴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라요? 네, 뭐 구라예요. 구라예요. 구라. 자, 왜냐? 헤이먼드 대문자로 쓴 거니 무슨 이름이겠어요? 사람 이름이고요. 포스툴레이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설. 가설이니까 증명됐다는 얘기예요, 증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증명이 안 되니까 가설이지 뭐. 가설이지. 그러니까 구라지. 알겠죠? 그러면 헤이먼 포스툴레이트의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중간체가 안정할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 경험적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은 안 돼요. 왜 중간체가 안정하면 반응 속도가 빠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식의 경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놓은 걸 헤이먼 포스툴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다 동일한 메커니즘의 탈수 반응인데 세 개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 비교하면 뭐냐면은 이쪽이 탄소 양이온이 안정해지니까 그쪽에 탄소 양이온이 안정해지는 쪽에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라고 분석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네. 예? 증명이 안 돼서. 마르코프 니코프는 그 양자역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증명이 되는데 얘는 그 뭐냐면은 그 증명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개법 뭐냐면 이렇게 증명이 안 되냐면 안정하다 불안하다라는 건 속도론적 문제예요, 연력학적 문제예요. 연력학적 문제죠. 빠르다 느리다는 속도론적이에요, 연력학적이에요. 속도론적이거든요. 원래 자연과학은 연력학과 속도론이 연관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원래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은 연력학과 속도론이 분리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안정해지는 반응이어도 되게 느릴 수 있고요. 안정해지는 반응이어도 되게 빠를 수 있어요. 역으로 불안정해지는 반응이 느릴 수도 있고요. 불안정해지는 반응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해지는 것과 안정하다 불안한 것과 빠르다 느리다는 그 자연과학적으로 논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정한데 느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 중간체에 대해서는 안정할수록 빠르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력학 전체에서 그 자연과학 전체에서 연력학과 속도론을 연결하는 이론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거 만들면 바로 노벨상이에요.
즉 연력학적인 상황과 속도론적인 상황을 연결할 수 있는 물리학을 만들면 바로 노벨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연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중간체는 안정한데 항상 빠르냐? 이건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근데 다른 물질들은 안정한데 느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흑연 누가 더 안정해? 다이아몬드, 흑연 중에 누가 더 안정해? 흑연이 더 안정하죠. 다이아몬드 불안해요. 왜? 그러니까 자연계에 적고 얘가 자연계에 많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흑연이 되는 건 안정해지는 반응이니까 빠르겠네? 아니요. 존나히 느려요. 한 몇 년 걸리면 2억 년 걸려요. 2억 년. 자연계에서 2억 년 두면 다이아몬드가 흑연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정해지는 것과 빠르다 느리다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중간체에 대해서는 이런 해설을 하면 잘 맥히거든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구라예요. 알겠죠?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냥 요 이해했어요? 됐죠?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좀 잘 봐. 봐봐. 그럼 잘 봐. T1, T2, T3. 그럼 여기서 반응 온도를 비교한다면 T1, T2, T3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자, 만약에 반응 속도를 같게 한다면, 같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반응 속도는 이제 같은 등온에서겠죠. 뭐 탈수 반응 속도, at 등온. 근데 이제 만약에 동일 반응 속도라면 참고로 반응 온도는 어떻게 되겠냐? 바로 봐. 이러겠죠. 뭐 이러겠죠. 자, 1차 탄소 양이온이니까 이거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차 탄소의 양이온이 나타나는 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되는 거 억지로 되게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면 차갑게 해야 되겠어요? 좀 팔팔 끓여야 되겠어요? 팔팔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입의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그냥 대놓고 반응 속도가 누가 빠르냐, 반응 속도가 누가 느리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구동되는 반응 온도가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어느 쪽이 더 낮으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반응 속도와 누구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반응 속도와 온도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다. 자,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이거